안녕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함수 파트. 좀 생각보다 그 정보란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보다 조금 여러분들 속도가 늦어서 미안한데 그래도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양해 좀 부탁을 드릴게. 오늘은 여러분 함수의 이제 제일 첫 번째 함수 F가 나왔어. 펑션. 참 미국식 학문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식 학문이니까 함수를 영어로는 펑션을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F를 써가지고 F 땡땡 X, Y 쓰는 꼴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좀 알아두고 대신 여기에 여러분들 용어가 함수 파트에서 서로 같은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여러분들 종류에 대해서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물론 그 뒤에 여러분들이 합성함수와 역함수까지 같이 나오는데 짧은 시간 관계로 여기까지 정리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 시간에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줄 수 있도록 할게. 서로 같은 함수는 뭡니? 알고 있는 학생 어떤 걸까? 그래, 함수식이 틀려도 두 개의 x에 대응되는 그 정역에 있는 원소가 다른 함수식이라 할지라도 어떤 경우 같은 값에 대응되는 식이 꼴이 나올 수 있을 때를 두 함수가 어떤 경우라니 항등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줘. 집합에서 서로 같은 집합이란 것과 좀 용어도 여러분들 틀리지. 그럼 함수에서 강의 예를 들어 보면은 결국 만약에 정역의 집합이 마이너스 1, 0, 1이라고 했어. 그럼 한번 만들어 볼까? 마이너스 1, 0일 때 그럼 서로 같은 함수가 되는 거 하고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야. f, x가 뭐 어떤 경우 만약에 제가 이거를 x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gx는 여러분 벌써 같은 함수 저 내고 굉장히 좋은데요. 마이너스 1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1 나오고 0 집어서 0 나오고 1 집어서 1 나오려면 어떤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래 x 세제곱의 그래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x 세제곱 해줘도 여러분들 어차피 마이너스 1, 0은 세제곱 해줘도 여러분들 부호가 안 만들어져요. 물론 이거 말고도 x 5제곱도 있고 x 7제곱도 있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같은 함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식은 틀리더라도 식은 달라. 그래도 그 식에 여러분들이 대응되는 결과값이 서로 뭐 할 때 같을 때 대신 x 세제곱을 여러분들이 어떤 학생은 선생님 저는 x 세제곱의 그래프 안 배웠는데요. 고등학생은 내가 그래프라고 하는 거는 값을 대입하면서 그 결과로서 그 그래프 유형을 뭐 하는 거니? 찾아내는 거야. 항상 여러분들이 패시브가 아니라 액티브가 돼야 돼. 그럼 x 세제곱의 그래프를 내가 한번 그려본다 싶으면은 한번 그려보는 거야. x는 여러분 선생님 저 이거 취업하고 배웠으니까 이거는 뭐 얘기를 안 해요. 근데 그 x 세제곱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숫자를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0 나오네. 그렇지? 그래도 1 집어넣으면 1이 나오네. 2 집어넣으면 8이 나오고 3 집어넣으면 27 나오고 4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64가 나올 테고 막 나올 거란 말이야. 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이 나오네. 그러니까 결국 이거의 그래프. 근데 혹시 여러분들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을 세제곱해준 값은 그 값보다는 뭐하니? 벌써 예측이 될 거야. 작은 값이야. 2분의 1을 세제곱해주면 뭐 나오니? 8분의 1이야. 그러니까 대략적인 그래프는 쌤 그럼 저 그림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마이너스 1을 지나면서 x축에 더 가까워졌다가 0,0 지나면서 1,1을 지나면서 이런 그래프네요. 그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그냥 그려 나가는 거야. 그래프가 다른 게 아니야.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그래프상의 의미는 결국 뭐가 되겠니? 뭐 하는 거니? 교점들이 존재하는 이 값들이 바로 조금만 더 다른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같은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 주어진 값, 정역의 그 값들을 집어넣었을 때 동일한 점이 돼야 된다, 안 돼야 된다? 동일한 점이 돼야 된다. 그럼 동일한 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든 간에 항상 그 점에서는 동일값, 즉 교점이다, 교점이 아니다, 교점이다. 왜? 함수는 그래프야. 함수를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프에서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계산을 여러분들이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배웠던 성질들을 가지고 뭐니 식을 여러분들이 처리해 주는 과정이지. 그래서 서로 같은 함수는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 식은 분명히 다르더라도 식이 달라도 정역의 x값을 집어넣어서 결국 그때의 값이 같은 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 상에서는 두 그래프의 뭐가 교점이 바로 이 값들이 같은 함수가 되게끔 하는 이 값을 집어넣었을 때 만나는 점들이 된다. 물론 다른 것도 또 만날 수 있지만 만약에 정역이 저렇게 주어지면 저기에서만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아, 그래 그래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좋겠어.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제 여러 가지 함수가 나와. 그럼 여러 가지 함수 나오면 여러분들이 가장 뭐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설명을 물어보자. 그러면 대충 이거예요. 대충 이거예요. 계속 제가 강조하지만 수학에서 about은 없습니다. about은 모르는 것보다는 못해. 왜? 자기가 정확하게 정립을 못해놓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 가지 함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1대1 함수도 있고 1대1 대응도 있고 상등함수, 상수함수가 있어. 물론 그래프로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1대1 함수, 1대1 대응의 차이점이 물론 어떤 선생님도 이거 1대1 함수, 단자함수요. 1대1 대응이요, 전단자함수요. 옛날 용어야. 그러니까 그건 여러분들 무시해도 돼. 그러면 1대1 함수는 단지 한 개 대 한 개로만 모으면 되니 함수만 만들면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1대1 대응은 대응 서로가 다 쳐다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여기보다는 조금 더 모은 거니 발전이 된 거야. 결국 이 1대1 대응은 공역의 값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한 개씩과 한 개씩이 서로 모으는 끝이다? 대응만 하면 끝이다.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 식으로 병원학생 식으로 쓰면 어떻게 되니? 어떻게? 뭘까? 그게 정역의 임의의 두 원소 x1, x2에 대해서 결국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이 두 개가 같지 않으면은 함수값이 뭐하지 않다? 같지가 않은 함수를 뭐라고 해준다?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러면 또 몇 개 배웠잖아. 선생님이 저렇게 안 내고 싶어. 물론 저걸 이제 말로도 이거 뽑아낼 수 있어. 대신 저거는 기본적인 기호니까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 이거를 배우는 거니? 그래. fx1과 fx2가 같으면 함수값이 같으면 무조건 앞에 있는 정역에 있는 두 원소의 값은 서로가 같다는 같다? 같다. 그거를 뭐 해준 꼴이니? 여러분들이 저거를 식으로 써준 꼴이 돼. 그러니까 1대 함수라고 말을 안 해. x1과 x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가 같지 않을 때 또는 거꾸로 냈을 때 무슨 함수입니다? 1대 함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착안을 해주시라는 얘기야. 그리고 그러면 1대1 대응은 저기 1번에다가 뭐만 더 추가하면 되니? 그래 벌써 여러분들 예측이 됐어. 시옷과 뭐가 같은지과 그렇지 공역이 같은 거. 결국 무슨 말이냐? 정역의 원소가 5개이면은 공역의 원소도 몇 개가 돼야 되고 5개가 돼야 되고 그것들이 다 한 개 한 개씩 뭐 할 때 따로따로 만날 때 이때를 뭐라고 얘기해준다? 1대1 대응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1대1 대응, 그래프는 여러분들 연속되게 그리잖아. 그러면 가장 여러분들 맹점을 가진 학생이 뭐가 있냐면 1대1 대응이 물론 전체 실수에서는 여러분들 계속 연결이 돼야 돼. 근데 특정 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려고 할 때는 연속이 아닐 수도 있다. 조금 만약에 여러분 어떤 그래프가 자 이거 여러분 x축 y축을 제가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에 했어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와서 여기까지 와서 뻥 뚫렸다가 여기에서 색깔이 칠해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와 함수값과 같은 여기에서 다시 색깔이 칠해져도 색깔이 칠해지는 이런 그래프도 이것도 뭐가 되니? 1대1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조금만 더
무조건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냥 1대1 대응은 거기 문제 보면 무조건 연결만 하면 되지. 그런데 거꾸로 1대1 대응이 되게끔 만들으려면은 무시하고 그냥 연결만 하는 거에서 집착하다 보니까 거기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조금 더 어떠니 어렵게 되는 꼴이 되겠지. 왜? 다 그래프상이라 있으니까. 그래프상 해서 그래 저런 것도 1대1 대응이 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보여준다니 따라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지. 그 다음 항등함수, 상수함수. 항등함수를 하러가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냥 x값이랑 y값이랑 모두 다 같은 함수요. 그런데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 이 항등함수를 어떤 책을 읽어보던 바이블뿐만 아니라 모든 어떠한 여러분들 문제집이나 교과서를 읽어보던 앞에 뭐라고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냐면 정의 역의 개수와 정의 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먼저 같다라고 먼저 명시를 해줬습니다. 즉 항등함수를 여러분들 그래프로 그리면 다르게 생각도 안 하고 야 y는 x라는 그래프야. 그냥 y는 x라는 그래프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 그리고 물론 또 식으로 뭐 ix라 쓰기도 하고. 근데 그래프가 아니라 원칙적인 의미로 쓰여 있을 때는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항상 뭐하고 같은 개수를 가지고 그리고 그 값이 서로가 뭐 할 때 동일값으로 이러면 대응될 때가 뭐가 되니? 항등함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여기가 1, 2, 3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공역에 1, 2, 3, 4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고 딱 문제를 냈다면 1대1 함수가 아니야. 항등함수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가 났다면 이거는 벌써 여러분들이 몇 개가 되니? 선생님 주고 1이 1로 가고 2가 2로 가고 3이 3로 가잖아. 그것 때문에 혼돈을 하는 학생이 있어. 기본적으로 그 안에서 요구되는 정확한 내용은 뭐 해줘야 되니?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돼. 따라서 여기 항등함수 개수는 몇 개? 1개. 왜? 사람까지 있으므로 저거는 항등함수에 뭐가 되니? 이미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야.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구분하시고 물론 이 항등함수는 역함수를 공부하고 또 합성함수에서 결점의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 그래프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y는 x가 가진 역할이 굉장히 여러분들이 중요해. 그래프상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 더 주의를 해줬으면 좋겠어.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상수함수. 상수함수는 다 알 거야. 그래 모든 x의 값이 정역에 있는 모든 그 원소의 값이 공역의 원소 몇 개? 한 개. 즉 치역이 몇 개? 한 개일 때의 함수를 뭐라고 해주니? 상수함수라고 해줘. 그러니까 아무리 많아도 공역에 한 값만 모조리 뭐하면 된다? 다 가버리면 된다. 대신 이제 그걸 이제 개수를 구하고자 할 때는 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발전이 되겠지. 그리고 이 상수함수를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좌표평면을 그린다면은 여기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그 그래프는 x축에 뭐한 선이 나오니? 평행선이 나온다는 것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야. 만약에 상수함수에 여기 되는 값이 a라고 했다면은 모조리 다 뭐에 간다?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a가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의해서 여기도 그래프 상으로도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있어야 된다. 물론 여러분들 항등함수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는 뭐니? y는 x라는 건 알고 있을 거야. 그렇지? 알고 있지만 거기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거는 주의를 하는 얘기야. 왜? 정확하지 않으면 실수가 꼭 여기서 생기거든. 그러니까 정리해서 그래 내가 다시 했던 거 서로 같은 함수가 계산도 중요하지만 그래프상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이 서로 같은 함수의 값이 되는지를 주의를 하시고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 함수, 상수 함수의 내용도 한번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받아들여 하지 말고 그 내용을 교과서나 문제집에 있어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정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머릿속에 뭐 해줘야 되니? 집어넣고 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뭐가 되니? 실수를 안 하게 돼. 항상 꼼꼼하셔야 돼.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고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 또 문제풀이로 들어가면서 더 집중적인
내용도 설명을 해주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진도를 이어나갈게. 하여튼 열심히 여러분 따라 고마워. 안녕.